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광화문 집회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던 통합당 소속 인사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은 광화문 집회에 전세버스 수십 대가 동원됐다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의도 정가 분위기를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광화문 집회 네. 예전 같으면 통합당 예전 다른 이름이었습니다만은 그 정당과 보수 단체들이 함께 어울리기도 했는데 이번 건 과연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렇다고 또 선을 딱 긋기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또 가긴 갔으니까 그렇죠. 좀 애매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이 8.15 광화문 보수 집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과거보다는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예. 이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 상관이 없는가, 절연되어 있는가, 이건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대 국회, 바로 이제 지난 이 당 지도부를 생각을 해보면 황교안 전 대표 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인사들이라든가 원외 인사긴 했지만은 가장 강력하게 이 집회에 정광훈 목사와 함께 참여했던 분 중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쭉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당을 또 만들어서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태극기 부대 세력이라고 부르는 좀 이제 강성 보수 성향의 집회 주도 그리고 또 이제 개신교 일부입니다. 정광훈 목사를 필두로 한 한기총의 이제 또 이 세력.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집회가 계속돼 왔어요. 이게 지난해로 넘어가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이게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쪼개지고 또 여의도로 쪼개지고 광화문 집회는 또 보수의 상징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올해 달라진 점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엄중하다. 이게 하나 오버랩이 된 건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제 통합당 지도부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광화문 집회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절연했다면 메시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나온 정부 비판의 메시지는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여론으로 들어도 되잖아요. 매주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국정 지지도라든가 정당 지지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완전한 절연. 이 부분은 또 의심스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광화문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보수 야당 쪽 사람들의 이제 확진 판정이 나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황당한 음모론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양성 반응을 조작해서 내놓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지금 사태가 심각한 걸 잘 인식을 덜하고들 계신가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제가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는 30대 중국 국적 여성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완치돼서 집 우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손편지를 남기고요. 한 달 동안 참 잘 방역을 하다가 31번 확진자부터 신천지 사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변행커님하고 관련해서도 우리가 집중 토론을 하면서 분석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8개월 동안 너무너무 힘겹게 온 국민이 참여하고 의료진이 정말 고통을 겪으면서 방역을 성공적으로 흘려왔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의 최근의 태도, 확진을 받고 보여주는 또는 이제 이 서울의료원 들어가면서 또는 지금 관련해서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인분들이 보이는 부분들 도주를 한다든가 김칫국에 독을 탄 것 같아서 도주를 했다든가 이 사랑제일교회의 교인들은 무조건 검사받으면 100% 양성으로 판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음모론은 지금 매일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해를 못하신 것 아닌가 하는 정말 안타까운 심경이거든요. 오늘 방역당국 브리핑에서 자 이러한 유언비어에 속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1월 말부터 브리핑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거의 만 7개월, 8개월 차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그동안에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를 정말 이렇게 외면해 오셨을까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를 흔들고 불신하게 하는 이런 유언비어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동안 바람입니다. 국민 여론을 한 말씀 드리면요. 자 이태원 클럽에 꼭 그 황금 연휴에 그 이 4월 말 이 부처님 오신 날부터 황금 연휴이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날 다음 날 5월 6일까지 이때 그 엄중한 이제 방역 상황에 꼭 클럽을 가야 했는가 우리가 젊은이들을 비판했고 아니 인천 학원 강사 한 명이 무직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7차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부천 쿠팡 물류센터까지 확진을 봅니다. 거짓말 한마디에. 이때 약
200명 내외의 누적 확진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불과 한 일주일이 채 안 된 기간 동안에 1,000명이 넘는 누적 확진이 나왔는데 8월 들어서만. 네. 그런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사랑제일교회 발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조작이라고 외면하시고 지금 굉장히 피해망상적인 네. 이 반발을 하시고 최근에 또 서초동 보건소와의 이제 통화 내역도 보도에서 네. 드러나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이 팩트가 아닌 상황인데 이게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그동안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방역 당국의 노력을 네. 너무나 무산시키고 있다는 점은 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좀 당황했던 것이 얼마 안 모인다고 했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전국에서 네. 전세 버스를 타고 올라오고 그렇죠. 해서 광화문 광장을 완전히 메우게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당의 박주민 의원은 전세 버스의 명단과 제보받은 네. 내용들이 있다라고 네. 폭로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방역 당국은 빨리 모였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명단이라도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좀 속도를 내긴 내겠죠. 예, 속도를 내겠죠. 속도를 내겠지만 지금 일단은 이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이 정확치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처음에 4,066명인데 명단을 제출받고 3,400명에게는 검사 통보를 했다. 그리고 이 중에 약 2,000명 가까이 이제 검사를 받아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근데 나머지 약 절반 내외의 이 명단이 제출된 명단 중에 교인이 아닌 명단이 다수 나오고 있고 제출되지 않은 명단 일부가 또 이제 교차 분석에서 나오기도 하고 예. 4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800여 명으로까지 추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럼 지금 아까 이 왜 인천 학원 강사 무직 거짓말을 말씀드렸냐면 한 명 때문에 7차 감염이 수백 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지금 한 1,000명, 2,000명 내외의 명단이 불명확한데 이 중에 단 몇백 명이라도 사실은 다녀왔고 그중에 지금 이 확진이 나오는 정도 수, 확진 수는요.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검사하면 확진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인 100%가 양성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약 3분의 1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30% 내외가.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수백 명 중에 약 30%를 생각을 해봐도 많은 수가 지금 활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역 당국은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선가는 끊임없이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을 예. 이 밀집 도시인 수도권에서의 문제.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방역 당국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예. 정말 이거는 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통합당한테 이걸 방조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고 네.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하던 상황에서 네. 프레임을 살짝 옮길 수 있는 찬스가 오긴 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 코로나19 초기에는 총선의 여당의 악재다 그랬는데 방역을 굉장히 이 외신이 칭찬할 정도로 극찬할 정도로 잘하면서 예. 오히려 총선 전에 호재로 전환을 시켰죠. 이것은 방역의 노력의 결과니까 예.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국면에서는 정치 공방은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보지만 통합당은 우리와는 무관하다라는 말보다는 한 가지는 책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그건 뭐냐면 정광훈 목사라는 종교인을 정치적으로 상당한 거물로 띄운 것은 누구냐는 거죠. 지난 총선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예. 실제로 총선에 참여하는 얘기도 했고 사실은 이 구속까지 됐던 이유 보석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이유는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19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속 상황까지 갔다가 보석이 허가돼서 나와 있던 과정인데 예. 보석의 전제 조건은 코로나19와는 무관하지만 집회와 시위에 가지 마시오. 거주지에만 머무르시오. 근데 이걸 어기고 또다시 정치적, 종교적 복합된 일을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강행했단 말이죠. 근데 이 정광훈 목사 이러한 영향력의 대부분은 이 종교인이 보수 정치인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형성됐다는 것도 통합당에서는 이건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예. 지금 이낙연 이 의원이 자가격리하고 검사받고 한 것은 직접 접촉이 아니고 간접 접촉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간접적인 어떤 이 영향도 통합당은 함께 지금 인정하고 예. 이 부분까지 절연하는 게 필요한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통합당이 좀 새겨들어야 될 지적이고 네. 그런가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상당히 네, 의미가 전향적이죠? 있습니다. 네. 뚜벅뚜벅 자기 식대로 자기 걸음을 가는 겁니다. 네. 광주 민주묘지에 가서 절도 하고 대구에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선도 한번 긋고 네. 이렇게 아주 자기 걸음을 걷고 있어요. 저는 이건 아주 뭐 박수 쳐줄 일이죠. 그리고 민주당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조금 이제 여기다 정치적인 프레임을 또 넣어서 자 지금 통합당의 좌클릭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환영 이제 이 입장을 표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도 외연 확장은 지금 보수당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절박한 것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와 조금 자유로운 입장에서 지금 당대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임기 동안 당의 색깔을 완전히 좀 변화시켜내겠다. 이건 저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보고요. 다만 광주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 말로는 변화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달라. 이게 당 내부에 정말 단합된 의지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또 중도층들의 좀 의심스러운 시선은 존재한다고 보고요. 여기에 이 최근에 정강정책 첫 번째 기본소득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이야기하고 10가지의 이 어떤 변화의 요소를 김병민 위원이 발표를 했는데 사회적 약자, 성평등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날 거라는 생각을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조율을 이제 위원장이 해 나가야 될 거고, 맞습니다. 내부의 어떤 뭐 강도가 아주 높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의를 또 이뤄내는 맞습니다. 그런 묘를 발휘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김대지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도 전광훈 목사의 네.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네. 또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는데 한번 장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상황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는 이미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기총 조사위원회로부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서 고소고발장이 제출됐고 또 작년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일부 그 횡령 등의 혐의 이런 정황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께서 방역 지침을 어긴 지탄받아 마땅한 인사에 대해서 탈루 의혹을 탈탈 털어보라고 하셨을 때 후보자께서 그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공직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하신 거예요. 탈루 혐의가 있으면 네. 불법적인 건데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 치냐라고 지금 지적을 네네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원식 의원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위원회가 고소고발을 했고 이 경찰이 지난해 조사를 하면서 일부 이 후원금에 대한 불법 의혹을 어느 정도 밝혔고 그럼 이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공권력이 조사 내지 수사를 해서 일부 불법이나 부정의 혐의를 포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국세청도 한번 체크를 해봐라 라고 여당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윤희숙 의원은 조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털어라. 이건 이상한 거죠, 사실은. 별건 아니냐? 네네, 별건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원식 의원의 이야기에는 지금 불법 혐의가 일부 드러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우리가 경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조사 내지 수사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범죄 행위를 경찰이 인지하면 또 인지 수사를 합니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고소고발해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이거는 조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윤희숙 의원이 조금은 오버한 발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뭐 인사청문회에서 다툰 일이니까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